아들을. 엄마,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초가을이라 그런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근데 혹시 엄마 매일 영양제 챙겨 먹고 계세요? 제가 어제 건강 관련 강의를 하나 듣고 왔는데 거기 엄청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 특히 시니어들이 조심해야 하는 영양제 5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건강하려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씀 꼭 잘 들으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세요. 영상 보기 전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으면 꼭 하시고요. 그래야 제가 엄마, 아빠께 알려드리려고 만든 영상을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엄마, 요즘 만나는 이웃분들이랑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아마 영양제 얘기 아닐까요? 나는 이거 먹고 허리가 좋아졌다. 나는 저걸 먹고 기억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무서운 건 TV에서 나오는 광고들이에요. 하얀 가운 입은 의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홈쇼핑에서는 지금 주문하시면 반값, 오늘만 특가, 이러면서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요. 엄마도 혹시 그런 거 보시고 우리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몰래 주문하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혼내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우리 동네 70대 박씨 할머니를 보면 이분이 TV에서 본 은행잎 추출물이랑 고용량 비타민을 6개월 동안 드셨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응급실에 가셨대요. 검사해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영양제를 끊고 치료받으셔서 괜찮아지셨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께서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아니면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영양제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은 옆에 틀어두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에요. 엄마, 혹시 비타민 E가 노화 방지에 좋다, 베타카로틴이 눈에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알약으로 고용량을 먹을 때예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씨 아저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70세가 되시면서 늙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고용량 비타민 E를 매일 드셨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으셨거든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활력이 생긴 것 같다 이러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권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폐에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의사가 혹시 무슨 약을 오래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비타민 E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외국에서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큰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를 오래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폐암 위험이 17%나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특히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은 위험이 더 높아요. 베타카로틴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에서 2만 9천 명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은 그룹이 폐암 발생률이 18% 더 높았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더 무서운 건 고용량 비타민 E가 뇌출혈 위험도 높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이 비타민 E를 1년 반 정도 드시다가 갑자기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는데 CT 촬영 결과 뇌에 작은 출혈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비타민 E는 해바라기 씨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자연스럽게 들어 있어요. 매일 아침에 호두 3-4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보카도 반개, 시금치 나물 한 접시면 하루 필요량은 다 채울 수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어떨까요? 당근, 고구마, 단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당근은 기름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엄마께서 해주시던 당근 볶음 기억나죠? 그게 정말 최고의 영양제였던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고용량 알약 대신에 엄마 손맛으로 만든 집밥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칼슘 보충제예요. 엄마, 뼈 건강에는 칼슘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칼슘 보충제를 드세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우리 부장님 어머니 얘기예요. 이분이 골다공증 걱정돼서 칼슘 보충제를 3년 동안 매일 드셨어요. 하루에 1000mg짜리를 꼬박꼬박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뼈가 튼튼해지는 것 같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나아진 것 같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가셨는데 심장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 있었대요.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가 정상인의 3배가 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슘 보충제로 먹은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거예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결국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의사가 칼슘 보충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심장을 망가뜨린 셈이에요. 또 다른 분은 엄마랑 동갑인 정씨 아저씨인데요. 이분도 칼슘 보충제를 2년 넘게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검사해보니까 신장에 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엄지손가락만 한 큰 돌이었어요. 결국 수술로 돌을 빼내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더 무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들이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높았어요. 독일에서 한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먹은 남성들의 심장병 사망률이 2배 높았고요. 그럼 뼈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엄마, 기억하세요. 뼈에 진짜 필요한 건 칼슘만이 아니에요. 먼저 음식으로 칼슘을 드세요. 멸치볶음 한 접시면 칼슘 보충제 한 알보다 훨씬 좋거든요. 두부찌개, 시금치나물, 미역국, 우유 한 잔. 이런 것들이 진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특히 멸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 최고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을 쬐시는 거예요. 아침에 20분만 산책하시면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칼슘이 뼈로 잘 가게 도와줘요. 날씨 좋은 날엔 베란다에서라도 햇볕을 쬐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이에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뼈가 튼튼해져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세 번째는 은행잎 추출물이에요. 엄마, 혹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좋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건강 관련 방송에서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진코빌로바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근데 정말 속상한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우리 동네 옷가게 하시는 70대 여사님 얘기인데요. 이분이 깜빡깜빡 하는 게 치매 전조 증상인 것 같다면서 은행잎 추출물을 1년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 기억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신 거예요.
응급실에서 지혈 치료를 받으시는데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보통은 10분이면 멈출 코피가 2시간 넘게 계속 났거든요. 의사가 혹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은행잎 추출물 얘기를 하신 거죠. 더 무서운 일도 있었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면서 동시에 아스피린도 드셨어요. 혈압약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었어요. 은행잎 추출물과 아스피린이 함께 작용해서 혈액이 너무 묽어진 거예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한 달 넘게 입원하셔야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은행잎 추출물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더 충격적인 건 외국에서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년 동안 한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이 치매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약을 먹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럼 진짜 기억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이거 정말 중요한데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걷기예요. 매일 30분씩 걸으시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뇌도 근육처럼 써야 튼튼해지거든요. 미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한 어르신들의 치매 발생률이 38%나 낮았어요. 두 번째는 독서나 퍼즐, 그림 그리기 같은 뇌 운동이에요. 신문 읽기, 십자 말풀이, 손자 손녀 사진 보면서 이름 외우기. 이런 것들이 진짜 기억력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아파트 앞에서 이웃분들과 수다 떨기,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기, 가족들과 전화 통화하기. 이런 사회적 관계가 치매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은 드세요. 고등어, 삼치, 꽁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많이 먹던 생선들이 뇌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네 번째는 단백질 파우더예요. 엄마, 요즘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운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료 아버지 얘기인데요. 이분이 근력 운동 시작했으니까 단백질도 보충해야지 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드셨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 권장량 그대로 말이에요. 하루에 50g씩 드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어요. 오히려 힘이 생긴 것 같다, 근육이 붙은 것 같다 이러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가 넘었어요. 신장이 너무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무리가 간 거예요. 의사가 이대로 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고용량 단백질까지 부담을 준 거죠. 지금은 단백질 파우더를 완전히 끊고 치료받고 계신데 다행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단백질 파우더를 6개월 드시다가 갑자기 심한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검사해보니까 간 기능이 나빠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드시던 단백질 파우더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거예요. 납과 카드뮴 수치가 허용 기준을 훨씬 넘었어요.
외국에서 단백질 파우더 15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그중 3개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어요.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같은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말이에요. 특히 값싼 제품일수록 더 위험해요. 제조 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사실 우리 주변에 좋은 단백질이 정말 많거든요. 달걀이 최고예요. 하루에 2개 정도 드시면 충분해요.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요. 삶은 달걀, 달걀찜, 달걀말이 어떻게 드셔도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도 없어요. 두부도 정말 좋은 단백질이에요. 두부찌개, 두부조림, 두부샐러드.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 딱이에요. 하루에 두부 반모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콩류도 빼놓을 수 없죠. 검은콩, 완두콩, 강낭콩. 콩밥 해서 드시거나 콩나물국 끓여 드시면 돼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 부담도 적고 몸에도 좋아요.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흰살 생선은 기름기도 적고 소화도 잘 돼요. 조기, 갈치, 명태. 우리 입맛에 맞는 생선들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이에요. 엄마, 종합 비타민 하나면 모든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다는 말.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알약 하나에 어부터 지까지 다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특히 홈쇼핑에서 파는 하루 한 알로 끝 이런 제품들 말이에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인데요. 이분이 TV에서 본 종합 비타민을 6개월 동안 드셨는데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황달 증상이 나타나신 거예요.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진해졌대요. 검사해보니까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졌대요. ALT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넘었어요. 급성 간염이었거든요. 의사들이 원인을 찾느라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결국 종합 비타민이 원인이었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비타민 어가 축적되면서 간독성을 일으킨 거예요. 2주 동안 입원해서 치료받으시고 나서야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간 이식까지 생각해야 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종합 비타민에는 정말 많은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A, D, E, K부터 시작해서 각종 미네랄까지. 근데 문제는 이런 성분들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 어떤 건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쌓이거든요. 물에 녹는 비타민 C나 B군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만 이 4개는 지방에 저장되어서 계속 쌓여요. 그래서 과다 복용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철분이에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철분이 필요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은 철분이 오히려 과할 수 있어요. 74세 최 씨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종합 비타민을 1년 드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셨는데 심장에 철분이 축적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철분은 심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철분은 산화를 촉진해서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철분 수치를 확인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 일단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셔야 해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엽산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만 따로 보충하세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만 부족하다면 비타민 D만 드시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 같은 복합제보다는 단일 성분 제품이 훨씬 안전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 대부분의 비타민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빨간 토마토, 주황 당근, 노란 단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가지.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엄마,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이 좀 무섭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겁내시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얘기거든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용량 비타민이나 베타카로틴 대신에는 견과류와 색깔 있는 채소를 드세요. 김씨 아저씨처럼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박씨 할머니처럼 뇌출혈 위험을 높이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칼슘 보충제 대신에는 멸치, 두부, 우유와 함께 햇볕 쬐기와 걷기를 하세요. 우리 부장님 어머니처럼 혈관에 칼슘이 쌓여서 심장 수술까지 받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정씨 아저씨처럼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은행잎 추출물 대신에는 독서, 퍼즐, 사람들과의 대화로 뇌를 활용하세요. 옷가게 여사님처럼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우리 옆집 할아버지처럼 뇌출혈 위험을 높이지 마시고 진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억력을 지키세요. 단백질 파우더 대신에는 달걀, 두부, 생선으로 단백질을 드시고요. 우리 동료 아버지처럼 신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까 말한 할머니처럼 중금속 중독으로 고생하지 마세요. 종합 비타민 대신에는 정말 부족한 영양소만 전문의와 상의해서 보충하세요. 우리 경비 아저씨처럼 간염으로 입원하거나 최씨 할아버지처럼 심장에 철분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엄마, 진짜 건강은 알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집밥 한 그릇, 아침 햇볕 20분, 동네 한 바퀴 산책, 그리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 진정한 건강이 있어요. TV나 홈쇼핑에서 기적의 영양제, 만병통치약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거라면 의사들이 먼저 권할 텐데 왜 광고로만 나올까요? 그리고 오늘만,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상술이에요. 특히 부작용 없음, 100% 천연 이런 말도 조심하세요.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독버섯도 천연이고 뱀독도 천연이잖아요. 오히려 천연 성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있으시다면 갑자기 끊지는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더욱 중요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엄마께서 복용하고 계신 모든 약과 영양제 목록을 적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이것만 봐주세요 하지 마시고 감기약부터 파스까지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세요. 의외로 문제가 되는 건 작은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시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영양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김씨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양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세요. 목에 걸리면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세요. 위 점막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엄마, 건강에 대한 정보는 정말 조심해서 받아들이셔야 해요. 인터넷이나 TV에서 나오는 정보가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누구나 효과를 본다, 단기간에 변화를 느낀다 이런 말은 대부분 과장된 광고예요. 진짜 건강한 생활은 꾸준함이에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하루 한 번은 밖에 나가서 햇볕 쬐기, 계단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가기, 저녁에는 가족들과 안부 전화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진짜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엄마, 주변 친구분들께도 오늘 얘기를 꼭 알려주세요. 아파트 앞에서 만나실 때,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실 때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 해주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잘못된 정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함께 주문하면 더 싸진다면서 같이 영양제 주문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말씀해 주세요. 건강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정확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엄마, 아빠께 정말 필요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께서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시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들 잔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같이 건강 잘 챙겨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도 식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